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죠. 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진실로 거의 다가선 것 같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이 담긴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으로 대국민 사과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후속 조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하중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법부 개혁 문제 계속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를 놓고 참담하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 어떻게 같은 법조인이신데 보시고 계시나요?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관들의 성향을 색깔로 빨강, 파랑, 검정으로 구분을 하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오면서 또, 국사범이 해온 재판을 청와대하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자체적인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했던 관행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런 일들이 간단 없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도드라지게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법원 행정처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은밀하게 해온 그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과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수습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까지 가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일단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작 사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임종원 법원 행정처 전 차장의 컴퓨터는 열어보지도 못했고, 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개 파일은 또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지금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예, 저는 이렇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임종원 차장의 컴퓨터도 못 열어보고 비번이 걸려있는 760개 파일도 조사하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 자체조사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원의 자체조사에 그대로 방치해둘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수사기관, 그게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마련해 놓은 그런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런 범죄의 혐의가 농후한 그런 실질적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후적인 대책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사법부 이 문제의 핵심의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예, 법원 행정처는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가 하는 일은 재판 업무가 아니고, 네. 엄밀하게 보면은, 행정 업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국가 국가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때 법원 행정처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법관에 대한 인사 그리고 법원의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사법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선진국인 네. 독일에서는 이런 사법 행정 기능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법무부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 행정 기능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하는데, 또 사법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판사들을 파견을 보내서 그런 네. 특수성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일처럼 사법행정 기능을 법무부에 옮기고 네.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관들이 일부 파견돼서 네.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 행정처에서 이 판사들의 인사권, 예산, 그다음에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이 법원 내에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겠네요. 기관이 그 부서고. 그렇습니다. 법관들의 인사권 그리고 법원의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구인데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세를 바라는 법관들은 전부 다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네. 법원 행정처를 거쳐간 그런 법관들은 그 법관 중에 정말 뛰어난 법관이라는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그 조사 결과에서도 법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거점 법관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점 법관들이 대부분 법원 행정처 출신들의 네. 법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